자, 오늘은 대형차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. 사실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대형 세단에 대한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차량은 20년식에 주행거리는 3만 킬로 탔고요. K9 플래티넘 2 신차 가격은 6,300만원, 지금 경매장 출품된 시작가는 3,670만원이고요 중고시는 한 4,200에서 한 3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차량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차량에 대한 상태도 더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G80과 비교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일단은 K9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13년도에 처음 K9이 나왔을 때 외제차에서만 봤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후측방,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보가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차량이에요. 제가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10대에서 15대 정도를 많은 분들께 이 K9을 찾아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거든요. 하지만 G80이 나오면서 이제 K9의 인기가 약간 좀 주춤해진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K9이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. 일단은 디자인에 대한 내용들은 그 당시에 세기형 차량들이 되게 많았어요. 앞에가 좀 밑으로 내려꽂는 스포츠형의 세단들이 많이 나왔는데 K9은 약간 유선형을 고집을 했죠. 지금도 G80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세단에 약간 각진 그 디자인을 고수했다라면 K9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디자인처럼 약간 곡선이 많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네시스 G80보다는 K9이 훨씬 그 약간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이고 폭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오늘 준비했던 차량의 실차량 점검을 좀 한번 해보고요. 그 다음에 K9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. 그릴이 크롬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, 이것도 하나의 선택 옵션이거든요.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색상은 판테라 메탈이라고 해서 실제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식상하다는 느낌이 커요. 하지만 지금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 검정 계열도 보이고 얼핏 보면 회색도 보이기 때문에 색상에 대한 약간 어떤 유니크한 맛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타이어 한번 또 보시죠. 자, 휠은 19인치를 채택하고 있고요. 지금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는 차량이 처음에 출고됐을 때 장착된 타이어인데 지금 차량의 그 타이어의 마모도는 약 50%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후륜 구동인데 전륜이 50%다 이러면 위치 구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한번 뒷타이어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뒷타이어도 똑같이 컨티넨탈 타이어, 그 다음에 50% 정도 됐습니다.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행거리가 35,000 정도 된 차량인데 지금 보통 35,000 정도면은 타이어 하나를 교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적정한 타이밍에 위치 교환도 하셨고, 그리고 전차주분이 주행을 좀 안정적으로 하셨던 분 같아요. 그래서 전차주가 만약 이 차를 계속 운행을 하셨다면 아마 6만 킬로 이상까지도 타이어를 타실 수 있을 정도의 정숙한 운전을 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트렁크. 자, 파워 트렁크가 채택이 되어 있고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바닥을 좀 신경 써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. 템포러리 타이어는 이제 없고요. 지금은 이제 타이어 수리킷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열고 닫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외관은 지금 잔기스는 좀 보이긴 하지만 실제 그냥 광택만 내고 그냥 타셔도 될 정도로 외장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메모리 시트가 채택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후측방 경보하고 차선 이탈,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주행거리는 34,000km,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유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죠. 그리고 무선 충전, 그 다음에 DIS,
이렇게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. 뒷좌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뒷좌석 한번 봐보겠습니다. 뒷좌석 수동 커튼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워크인 스위치하고 공조, 그 다음에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 VIP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VIP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는 뒷좌석에 조금 많이 치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. 그래서 이 뒷좌석 시트 옵션만 하더라도 약 300만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VIP를 좀 모셨던 차량이 아닌가. 시트의 상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브라운 계열의, 그 다음에 시트의 지금 사용감도 굉장히 미미합니다. 자, 그러면 G80이랑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부탁드립니다. 자, 일단은 G80과 K9이랑 비교를 하자라면 일단 대형차의 기본적인 게 럭셔리함이거든요.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, 일단 아무래도 조금 연식이 빠르다 보니까 실내에 있는 디자인도 G80과는 좀 차이가 많고요. 일단은 지금 보시면 버튼들이 다 지금 은장이 되어 있어요. 메탈. 네, 메탈로 은장이 되어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런 디테일들. 예, 요런 은장이, 사실 G80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버튼들이 G80 같은 경우에 약간 플라스틱 고무 느낌이거든요. 네. 하지만 벤틀리를 뭐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벤틀리에 있는 내장재가 대부분이 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층 G80보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,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사용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, 사실 우리가 주행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 성능평, 주행이나 이런 운동 성능은 뭐 다른 그 리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이제 K9에 대한 그냥 약간 럭셔리함이 G80이랑 좀 다른 부분, 그리고 좀 가격적인 부분들도 조금 G80이 K9이 조금 더 고급스럽다. 가격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 신차 초고가 얼마 되나요? 이 차량의 신차가는 6,300만 원 정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더 K9이 G80보다 덜 팔린 이유가 있을까요? 이건 이제 추론인데요. 일단은 G80은 그 G80이 나오기 전에 DH 모델이 있었어요. 사실 DH하고 G80하고는 디자인이 많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외관으로 보자라면 DH하고 G80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. 그럴 정도로 초반에 G80 DH가 나오고 그 다음에 G80이 나온 약 2년 정도 후에 K9이 나왔죠.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시기에 G80과 K9이 나왔다라면 판매되는 차량의 대수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, 이런 추론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. 뭐 약간 음모론 같은 건데 K9이 출시되는 거를 뭐 현대가 좀 막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그냥 썰인 거고, 사실 이 정도 고급스러운 내장재와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 G80보다 늦게 더 덜 팔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G80과 DH가 먼저 출시가 됐고 많은 마케팅을 통해서 많이 차량이 팔리다 보니까, 이게 사실 K9이 틈새 시장이라고 하지만 동일한 뭐 EQ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덜 팔리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자, 지금 더 K9 3.8 플래티넘 2는 사실 3.8에서는 중간 정도 등급이거든요. 그러면 G80 제네시스 G80 3.8 비슷한 동급의 차량으로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다음번에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